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11주년입니다. 세월호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그리고 슬프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가 바다 밑으로 잠기는 그 영상이 너무나 생생하게 막 떠오릅니다. 어제 일처럼 느껴지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못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년 전에 저는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바닥을 찍고 경제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를 살려준 무속 할머니께서 헛짓거리 안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2014년에도 헤아리지 못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방송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4월이잖아요. 이제 추운 겨울 지나가고 봄이 됐을 때 창문을 열고 까치가 까깍까깍 울면 오늘은 어떤 경제방송에서 혹시 같이 방송합시다 라고 손을 내미는 PD한테 연락 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기대했던 때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었어요. 2014년 그때는요. 이미 2010년부터 뭐 팍스넷, 머니투데이 뭐 다 나간 다음에 이미 미쓰리는 전문가 활동 안 할 거면은 출연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방송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라서 11년 전 오늘 저는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하면서 빈 증권 계좌, HTS 프로그램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주식할 돈도 없었고요. 그 당시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보증금에서 열심히 까먹고 있었을 때니까 그 시간이 아마 8시 한 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답답한 마음에 이제 HTS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 밑에 하단에 이제 세월호가 이제 침몰했는데 처음에는 다 구조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렇게 11년 전에 세월호가 바다 밑으로 가던 그날 어제 일처럼 막 생생히 떠오릅니다. 근데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오늘 11년 됐구나. 어쨌든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 저는 돈다방 미쓰리라는 개인 방송을 꾸준히 10년 동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황 잘 보고 있고 물론 아직 돈은 못 벌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지난 11년 동안 뭐 열심히 살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시간이 되겠지라고 셀프 위안을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당연히 뭐 유치하게 검찰 이용해서 정치 보복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단지 진실 규명은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제가 못된 생각을 했다.
라는 것을 오프닝으로 4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날 방송이 있어서 오늘 좀 되게 짧게 할 거고요. 4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자, 4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S&P 500이 0.17%, 나스닥이 0.05% 하락했고요. 자, 미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그림을 어떻게 그려드렸냐 하면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탈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전문가들은 막 주식 사라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일단 이번 주 그림은 2,500포인트 탈환이 목표인 한 주고 자, 뉴욕 증시는 어떨 것이냐. 트럼프가 입 닥치고 조용히 있을 것이다. 이거 일요일 방송에서 해드린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4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 조치나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은 쉬어가는 분위기다. 계속 오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소폭의 하락이지만 당연히 상승했으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2,500포인트 탈환 못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오전 9시 38분 16포인트 하락해서 2,460포인트입니다. 제가 강조했죠. 2,500포인트 탈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라이는 할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쫄아서 조용할 것이다. 조금 더 미쓰리의 예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트럼프는 임기 2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네 뭐니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어쩌면 좋아 막 하고 있지만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랬죠.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못할 거려 라고 했습니다. 미쓰리의 예언이 이렇게 착착착 들어맞습니다. 자, 경제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2023년 9월달 0.4% 감소 이후에 6개월 만에 다시 미국의 수입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됐고요. 4월달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3월달에 마이너스 20이었는데 4월달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8.1. 조금 회복되는 것 같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의 기준은 얼마다? 0입니다.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닝 시즌인데 미쓰리가 어닝 시즌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얘기 안 하죠. 지금 사실 어닝 시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기 침체, 여기에 따른 금리 인하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아마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 한 번쯤은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매번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여는 업종이 뭐다? 금융업종이다. 자, 금융업종은 웬간에서는 나쁘게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금융업종은 웬간하면 그 웬간한 게 어느 정도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금융업종은 호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그거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때 저는 아닙니다. 2008년도처럼 확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중소형주 은행들이 파산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형 은행들은 실적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 스타트를 맞이하고 있는 금융주 호실적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제가
트럼프의 일기 때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가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저에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주신 그 에피소드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중국 국민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가는 나라다. 흔히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만만디.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심리적이고, 걔네들은 인해 전술 그리고 뭐 사회주의 국가, 이런 그 국가 시스템 때문에 국가 대비 이렇게 붙어버리면 미국이 몰릴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2017년과 2025년이 여러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한테 들이대다가 지금 하다못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중국의 만만디 전략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전부 답니다. 예. 제가 일요일만 방송하면 여러분들 화내실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저도 싫어요. 저도 주중에 미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았잖아요 라고 잘난 척을 좀 하고 싶어서 할 거고요.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세월호에 대한 생각보다는 확실히 제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1년 동안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침에 11년 전 세월호 사고가 나는 날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노력적인 면,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은 토닥토닥 칭찬할 만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주어진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이제는 어느 정도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자신감을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로 앞으로는 돈을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돈 열심히 벌 거고요. 요즘 종목들이 하도 장중에 지랄 이은병 발광들을 해가지고 때가 와서 시세를 뿜고 있는데 제가 톡을 드려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좀 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설레발을 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설레발 치면 안 되더라고요. 제 징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팔 수 있겠어? 뭐 매도 타임 오겠어? 이렇게 놓지 마시고 미쓰리가 언제든지 때가 오면 톡을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디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각오를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드렸죠. 예, 각오와 함께 지금 종목들이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어서 미쓰리의 예언대로, 그리고 제 예언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수다를 떨어보면, 제가 1999년도에 대우증권에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어떤 분께서, 그때 객장에 이제 손님들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구나. 한화증권 때였나 보다. 하나증권에 근무할 때, 그때 강남이었습니다. 강남 압구정에 근무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아이고, 새로 왔나 보네? 하시는 거죠. 그분은 이제 지점에 항상 상주하는 고객이신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입이니까, 네, 뭐 갔는데, 앞에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다 며칠 동안 이제 제가 커피도 타드리고, 이제 이렇게
막내니까 얼마나 이렇게 귀엽지는 않지만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아는 척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저한테 이주임 그 생년월일 좀 달라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왜 제 개인 정보를 물어보시는 거죠? 막 할 텐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뭘 보는 분인가?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 시까지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오신 게 아니라 며칠 뒤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주임은 돈 창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게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나 부자 된다고 하면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요. 하물며 증권사에 입사했는데 부자 된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돈 창고를 타고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돈 창고를 여는 그 열쇠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맨 처음에 돈 창고가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곱씹어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돈 창고를 열기 위해서 열쇠 꾸러미가 많다는 얘기는 이것도 맞춰보고 저것도 맞춰보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반백년이 될 때까지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분의 그 말씀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막 죽으려고 했을 때 저를 살려주신 그 무속 할머니께서 헛짓거리 하지 않으면 돈은 벌 수 있다는 게 제가 몰랐던 저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지금도 들으면 약간 마음 찡한 그 내용이 뭐냐면 온실 속의 화초는 이쁘고 곱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들길에 핀 들꽃은 이쁘지는 않지만 강한 그 정신력 그런 걸로 비바람을 이기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다. 예전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분께서 저를 보시고 저랑 이제 몇 마디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2006년도에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달아주신 글인데 저는 그 글을 캡처해서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이제 들에 핀 꽃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진 않지만 길에 핀 들꽃으로 막 비바람을 다 이기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나무가 돼서 그 그늘 밑에 많은 생명체를 이렇게 품어라, 쉬게 해라. 그게 제가 제 멘토님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 그늘 밑에 많은 생명체가 쉬어가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남의 나무 밑에서 쉴 수는 없나요? 그렇게 넋두리한 적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돛다방 미쓰리 세월호 11주년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뉴욕 증시 큰 이슈 없었고요. 이번 주 미쓰리가 그린 그림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주시면 되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돈 벌어야 돼요. 미쓰리 무조건 돈 벌어야 됩니다. 자,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날 수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오늘보다 헛소리 덜하고 좀 주식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따가 5시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